이제 대표적으로 학생들에게 스마트폰 사용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를 했어요. 근데 13만 명을 대상으로 게다가 종단으로 연구를 한 거죠. 이제 이런 거는 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면 하기 힘든 연구예요. 그렇죠. 종단 요구 너무 네. 힘들 텐데. 네. 근데 해봤더니 실제 그리고 이제 저희 사이트도 어쨌든 온라인 플랫폼에서 교육을 제공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기기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사실은 교육 격차가 엄청나게 존재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통제가 안 되는 가정들 되게 많으실 것 맞아요. 같거든요, 정말.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네.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좋은 컨텐츠를 보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이제 그렇게 해서 많은 그 스마트 기기를 통한 컨텐츠를 보급을 했는데 네. 너무나 부작용이 큰 거예요. 이제 그게 뭐냐면 네. 이제 저희가 스마트 기기를 보급하는 가장 큰 목적이 부모님 너무 바쁘시거나 해서 교육의 그 기회가 별로 없는 친구들 있죠. 이제 그런 친구들에게 아주 좋은 컨텐츠를 그 만들어서 경험할 수 있게 해주려고 만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스마트 기기를 사용한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말 안 해도 다 아시죠? 예, 한번 예. 보면은 이제 끊을 수도 없고, 그리고 스마트 공부하러 들어갔다가 딴 거 막 보시잖아요. 옆에서 부모님이 이게 그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시간이 거의 없는 거예요. 좀 이해가 가요. 네, 저도 이제 막 밤에 일하고 예전에 교습소 할 때 그러다 보니까 저희 둘째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늦게 들어오니까 네네. 막 밥하고 막 이럴 때마다 계속 잔소리를 할 수도 없고 네. 이런 집들 되게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렇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이해되는 게,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나가는데 네. 제가 강의하는 시간이 오후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을 비우는데 그게 딱 영어 학원이 화목인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제가 화목에 집에 없으니까 집에 왔다가 학원을 안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월수금 수학은 가는데 화목 영어를 계속 안 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딱 경험하면서 이제 아이가 집에서 혼자 있을 때 혼자서 공부한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말도 안 되죠. 네, 패드 있으면 당연히 들어가서 게임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것처럼 실제로 이제 이제 소득 수준이 낮은 친구들에게 정부에서 스마트 기기를 다 무료로 보급했어요. 네네. 그래서 집에 가서 공부해라라고 했더니 애들이 그걸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쩌나. 네. 근데 옆에서 제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사용 시간이 너무 급격히 늘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노출이 되기 시작하면 할수록 더 오랜 시간을 하다 보면은 뇌가 거기 또 적응하게 네. 되겠죠? 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네. 효율이 확 떨어져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6시간 사용한 친구가 그 다음날 학교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을 1시간 하고 엄마한테 잔소리 듣고 그만한 친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효율이랑 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안타깝습니다. 네. 근데 많은 가정들에서 사실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이기도 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교육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도 되게 강력하게 과기부나 교육부에 이렇게 건의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 이제 영국에서 실제로 영국은 날씨가 되게 안 좋아서 네. 그 정신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럴 것 같아요. 네네네. 우울할 것 같아요. 맞아요. 맨날 비 오고 막 네네. 이러니까. 네, 그래서 이미 우울해서 정신 건강이 좀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에 네. 다른 요인이 들어가면 더 심각해져서 그렇구나. 네, 영국에서는 굉장히 조심을 해요. 네네. 그래서 이런 종단 연구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했어요. 대규모로. 그러니까 가뜩이나 우울해서 정신건강이 취약한 사람들에게 혹시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사용했을 때 어떤 폐해가 있는지 이제 이런 걸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학생들에게 스마트폰 사용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를 했어요. 근데 13만 명을 대상으로 게다가 종단으로 연구를 한 거죠. 이제 이런 거는 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면 하기 힘든 연구예요. 그렇죠. 종단 요구 너무 네. 힘들 텐데. 네. 근데 해봤더니 실제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학생들의 성적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네. 그래서 영국에서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강력하게 네네. 스마트폰 등교 금지 조항을 만들었어요. 그거 정말. 네, 저도 우리 부모님들도 되게 원하시는 건데. 그렇죠. 네. 이 그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혹시 그 입법과 관련된 분이 있다면 계시지 않을까요? 네, 좀 강력하게. 네. 그래서 학교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는 게 금지됐어요.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결과 궁금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실제로 그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 대상으로 그렇게 했더니 그냥 스마트폰을 학교에 가지고 오지 못하게만 했는데 성적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너무 당연한 결과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스마트폰 학교에 못 가져갔으니까 집에 와서 스마트폰 더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폰이 내 주변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 학습의 효율을 현저히 떨어뜨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부하는 시간에 스마트폰이 내가 손에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뇌가 엄청나게 인지 효율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안타까운 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원래 성적이 어떤 그룹이었냐에 따라서 비교해 봤어요. 전후 차이를. 네네. 그러니까 5그룹으로 나누었는데 성적이 매우 높은 그룹부터 가장 낮은 그룹까지 이제 5그룹으로 나누어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등교할 때랑 가지지 않고 등교할 때의 전후 차이를 비교해 봤더니 어떤 그룹에서 가장 큰 상승 효과가 나타났을까요? 맞아요. 낮은 그룹? 네. 그러니까 그 친구들에게 아주 좋은 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전자기기를 보급한 건데 그 친구들이 가장 그 부작용을 많이 이렇게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학습의 효과가 올라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아주 현저히 학습이 이렇게 성적이 떨어졌다는 거죠. 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그 친구들한테 스마트폰 가지고 학교에 오지 마라고만 했는데 엄청나게 그러니까 다른 그룹이랑 유의미하게 차이가 날 정도로. 그러니까 저희 연구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별 3개 같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그룹이랑 현저하게 차이가 날 정도로 아주 그러니까 성적이 낮은 그룹에서 많은 그 상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리고 가장 성적이 높았던 그룹 있죠. 네네.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네. 거의 티가 안 나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러거나 저러거나 알아서 잘한다. 조절 능력이 이미 맞아.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걔네는 스마트폰 가지고 학교 오라고 하건 집에 네. 놓고 오라고 하건 스마트폰 때문에 성적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교육 격차를 줄일 네. 수 있는 진짜 방법인데 네. 어떻게 보면.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을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은 그 스마트 기기를 보급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너무 보급화가 돼버려서 네, 네. 이걸 갑자기 안 가져오게 하면은 아이들 네. 막 난리 날 것 같은데. 맞아요. 예, 중고등학교 아이들. 네. 그래서 이제 또 이미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아이는 이미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써요. 없으면 못 살아요. 네, 지금 네. 금단 현상 맞아요. 막 이러고. 네. 그래서 네. 마음이 제가 하는 말을 듣고 되게 마음이 불편하신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신 거 많으실 제가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근데 방법이 있어요. 네. 방법 풀어주셔야 되는데. 네, 막 재밌지도 않고 뭔가 네. 되게 진지한 내용이긴 해요. 그런데 네. 반드시 아셔야 되는. 네, 그래서 스마트폰이 이미 많이 노출이 됐다. 그러면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네. 그리고 아직 노출이 안 됐다. 그러면은 천천히 노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어쨌거나 스마트폰을 현명하게 사용해서 스마트 기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장점을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네. 이건 나중에 또 특강으로 또 한번 네, 맞아요. 네, 와주시면 네.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 강의를 부모님들이 제발 저희 아이들한테 그냥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 되게 많이 하세요. 너무 좋죠. 네, 네, 네. 예, 예.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거를 성북구랑 해서 몇 개 중학교에 시범적으로 한 적이 있어요. 해보셨어요? 네. 네. 근데 그때 중학생 중에 우는 애들도 있었어요. 아, 정말요? 그러니까 우와. 그 정도로 애들한테 임팩트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보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부모님들 잔소리처럼 스마트폰 쓰지 마라고 하는 훨씬 거라. 낫죠. 훨씬 낫죠. 그래서 제가 뇌 사진을 보여주거든요. 아, 그 그렇군요. 막 뇌가 이렇게 쪼그라드는 사진을 보여주면 애들이 표정이 달라져요. 근데 이제 이 강의를 듣고 애들이 표정도 바뀔 뿐만 아니라 막 강의 끝나고 막 찾아와서 그러면 제 뇌는 벌써 망가진 건가요? 막 이러면서 애들이 네, 그런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굉장히 심각성을 자각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스스로 느끼긴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안 되는 거지. 맞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엄마가 얘기할 때는 그냥 잔소리지만 맞아요. 뭔가 그래도 이제 약간 외부에 전문가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자기도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사실 저도 이제 집에서 아이들에게 할 때는 잔소리처럼 말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둘째가 저한테 이래요. 엄마, 이렇게 정식으로 얘기를 하면 내가 알아듣잖아. 근데 잔소리처럼 하니까. 그러니까 애들도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써서 실천을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아이들이 이제 이런 강의를 듣고 아,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게 이렇게 심각하게 나의 뇌에 영향을 주는구나라는 거 애들이 이제 깨달아요. 이제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같이 조절을 할 때 부모님이 옆에서 반드시 도와주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네, 반드시 도와주시는데 그럼 부모님도 같이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그쵸? 예, 예, 당연하죠. 예. 그리고 부모님 같이 들으셔서 하시면서 이제 가장 성공적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줄이거나 조절을 잘하는 그런 친구들의 경우를 보면 모두 다 부모님이 동참하신 경우. 아, 네. 그렇구나. 그래서 아이가 휴대전화를 줄이겠다고 하면 엄마도 같이 줄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교육이 사실은 네. 부모님들이 같이 배우셔야 돼요. 네, 엄마 표고도 그렇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네. 그래서 학원을 보내는 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성비 떨어지는 거 알지만 맞아요. 내가 못해서 맞아요. 맡기는 거잖아요. 그거죠. 네. 책임을 어떻게 보면 네. 학원이 맡아주시기를. 네. 근데 그거를 엄마가 섬세하게 노력해서 나오는 성과만큼 나오려고 기대하시면 안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조절 능력을 키우게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거를 부모님이 옆에서 도와주시는 만큼 성과가 나요.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애들 이렇게 자고 나면 휴대폰 네. 하세요. 그리고 애들 학교 갔을 때 실컷 하시고요. 안 보일 때. 네, 애들 안 보일 때. 네. 그리고 애들 보는 데서는 안 하시는 게 최소한 그런 노력을 하려고 이렇게 같이 동참하시는 게 아이들에게는 엄청나게 그 자원이 돼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한테도 큰 미션 같은 거라고 맞아요.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네. 어른들도 이미 스마트폰 중독처럼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네네. 이게 저 같아도 이제 막 이게 일하고도 또 연결되어 있고 하니까 네, 이게 참 네. 이게 막 애들도 보지 않는 데서 하는 게 쉽지는 않겠으나. 맞아요. 근데 아이들의 이 평생의 네. 뇌를 맞아요. 바꾸는 일이고 네, 네. 공부의 뇌, 네. 삶의 패턴을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 되게 정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제가 좀 추천드려요. 그 디지털 디톡스 데이를 정하는 거예요. 그럼 하루 종일 이제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 거죠. 근데 한번 해보시면 되게 짜증나요. 뭔가 되게 불안해. 분단현상. 네, 진짜 나는 네.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도 네.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이해가 돼요. 아. 얘네가 이런 기분을 느끼는구나. 부모님도 그 경험을 해보셔야 되겠네요. 꼭. 그래야 애들한테 화를 안 내고요. 아, 맞아요. 네, 중요하겠다. 네. 그리고 이제 모두 다 스마트폰을 쓰지 않잖아요. 그럼 갑자기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서 다들 막 뭘 해야 되지라고 하면서 그 시간이 너무 길고 지루하고 짜증나고 이러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때 가족들끼리 막 멍 때리면서 혹은 막 뭘 할지 이 지루함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면서 그거를 경험하시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제가 그때 이제 아이들이 너무 지루해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해요. 뇌한테는 지루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 너는 맞아요. 네, 너는 지금 지루하잖아. 근데 뇌는 지금 그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걸 하고 있어. 그리고 봐봐, 너 지금 스마트폰 안 한 지 몇 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지루하잖아. 그 동안 뇌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혹사당하고 있었나. 맞아요. 그랬다는 거를 반증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애도 가만히 듣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실제로 뉴런이 자라요. 뉴런의 시냅스들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스마트폰 안 하고 이렇게 지루해하는 동안 너는 지루하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뇌에서는 시냅스들이 자라고 있는 중이야. 이제 그렇게 아이들에게 계속 의미를 부여하는 이렇게 말을 하시면서 부모님들도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휴대전화 없으니까 되게 짜증난다, 그지? 막 이런 얘기하시면서 되게 서로 그 정서적으로도 교류하시고. 근데 이렇게 한 번, 두 번 해보시다 보면요. 내가 스마트폰이 없을 때 어떤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기세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취미 생활도 생길 수 있고 맞아요. 본인이 또 재능을 보이는 것을 또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네.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 멍때리기 대회에서 맞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그 가만히 아무 생각 안 하고 있는 것조차도 맞아요. 그 뇌에게 오히려 더 유익할 수 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러면 진짜 하다못해 산책이라도 나간다던가 자전거를 탄다거나 이런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아니면은 막 다 끄집어내서 집을 정리를 한다거나 이런 걸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끊임없이 도와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 소득 격차가 좀 많이 나는 친구들이 스마트폰의 부작용에 더 노출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학생들에게 스마트 기기를 줄 때 어떻게 연습하고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어요. 네. 너무 좋은 일 하시는 것 네, 같아요. 네. 꼭 필요한 일인 것 같고. 네, 맞아요. 아까 그 영국 얘기하셨을 때 너무 부럽기도 하고. 맞아요. 예, 그쵸. 전 국민한테 그거 네. 진짜 딱 설득하는 거 좀 쉬운 일이 아니셨을 텐데. 네. 어쨌든 간에 그런 어쨌든 연구 결과로서 입증이 되어서 그게 또 이렇게 공유가 되니까. 되었으니 너무 네. 그거라도 참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네. 네. 그 우리나라가 하면은 전 세계가 다 지켜볼 텐데. 우리나라 IT 강국이어가지고. 맞아요. 네. 스마트폰 우리나라처럼 보급이 많이 되는 맞아요. 나라가 없다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도 이제 사실 교육 격차가 너무나 많은 곳에서 드러나고 있어서 이제 교육 현장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되게 안타깝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도와줄 수 있는 일을 제가 할 수 있다는 거에 또 다행이기도 한 거죠.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 네. 네. 그래도 좀 희망적인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러면 우리 박사님 또 다음에 좋은 이야기 가지고 또 한 번 또 찾아뵙는 걸로 할게요.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